요즘 노후 문제에 대한 우울한 뉴스들이 들려온다. 쪽방에 살다 쓸쓸히 돌아가신 노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 자식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을 듣고는 충격을 받은 일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럼 우리는 노후의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를 보내야 할 것인가? 부모님의 마음과 시대의 변화. 현재 50대 이상 부모 세대까지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챙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끝이 없게 넓다. 자식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늘 노심초사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무언가 주려고만 하신다. 이런 우리 부모님의 생활 방식들과 생각들이 차츰 변하고 있다. 결혼, 가정,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생각도 계속 바뀌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은 여러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오늘은 그 책들 가운데 책은담에 나온 말을 중심으로 배워보고자 한다. 그럼 책은담을 통해 인사이트 받았던 5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첫째, 돈 대신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라. 가정 안에 진정한 부처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 진정한 도리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색, 즐거운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한 몸처럼 융화시키고 뜻과 기계를 통하게 된다면 호흡을 고르거나 마음을 관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사람이 처하는 환경이란 만족스럽게 갖춰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자기만 유독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기의 감정도 이치에 순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남들이 모두 이치에 순응하기만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도리로서 서로를 살피고 대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하나의 융통성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부귀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욕심을 내는 것이 사나운 불길 같고 권세를 좋아함이 매서운 불꽃 같으니 만일 이러한 사람이 청량하고 냉철한 정취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는데 이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스스로를 태워 자멸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했던 공무원도 이제는 박봉과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젊은 세대에서 대거 퇴사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나이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친구들도 장성한 자식들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살면 고생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집을 안 나가고 같이 살고 있어서 불편하다면서 시골로 이사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지금은 돈을 줄 수도 있고 생활에 여력이 있어 다행이지만 더 나이가 들어서 돈을 줄 처지도 안 되고 생활비에 허덕이는 경우에는 더 괴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자식에게 자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손을 벌려도 성인이 된 후에는 절대 안 주겠다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이다. 자식에게는 돈보다 사랑을 주어야 한다. 자식에게 돈보다 사랑을 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돈이 필요한 현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사랑이 가진 심리적, 정서적인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 사랑은 자녀의 자아 개발과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 어릴 때는 안정된 가정에서 받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며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발전을 이룬다. 돈은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녀가 강한 정서적인 기반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랑은 가족 간의 유대감과 연결성을 증진한다. 돈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소비되고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자녀의 마음에 남아 더 강한 가족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는 자녀가 성장하며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족의 지지와 안정성이 더 큰 힘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이해를 주면서 동시에 존중과 배려, 양심적 행동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것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고 타인을 존중하며 행동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돈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사랑은 평생을 통틀어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되면 자녀는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정서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랑은 돈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보다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면 자녀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다. 부모가 없어도 혼자 살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사랑보다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것을 무조건 주는 것보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등을 두드리고 감싸주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신적인 독립을 하는 부모가 되라.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며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은 비록 아주 잘 해내었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털끝만큼도 감격스럽게 생각할 것은 못 된다. 많이 베푼 자가 생색을 내거나 받은 자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다면 이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 간의 일이요. 이익을 쫓는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다. 요즘 부모 중에 헬리콥터형 부모가 있다.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식의 주변을 맴돌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모를 말한다. 사람은 성인이 되면 인생을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부모가 성인이 되어서도 다 해준다.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독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물론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모님들은 나중에 자식이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수긍하고 모셔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식을 독립된 인간으로 만들려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식에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강한 독립성과 자립심을 갖추고 동시에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과 안정을 제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존중하면서도 자녀에게 독립적으로 삶을 책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집에서 방 하나 정리 못하는 자식이 커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계획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도록 자식을 키워야 한다. 부모들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식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성장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에게 적절한 도전을 제공해야 한다.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강한 자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사랑을 제공한다. 이는 자녀가 언제든지 돌아와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심보감에는 가르침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온다. 일이 아무리 사소해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해지지 않는다. 한 상자의 황금을 자식에게 물려주느니 경서 한 권을 가르쳐주는 게 낫다. 천금의 돈을 자식에게 전해주느니 재주를 하나 가르쳐주는 게 낫다. 최고의 즐거움은 책 읽는 즐거움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안으로 훌륭한 부모 형제가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친구가 없이 무언가 성취하는 사람은 드물다. 남자아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나 반드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고 여자아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나 반드시 대충대충하고 꼼꼼하지 못하게 된다. 엄한 아버지가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를 길러낸다.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때려주고 아이를 미워하거든 먹을 것을 많이 줘라. 세상 사람 모두 구슬과 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다만 자손이 훌륭해짐을 사랑한다. 자식에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자녀가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도와주고 본인도 자식과 독립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셋째,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되라. 분수에 맞지 않는 복과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은 조물주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 준 미끼이거나 인간들이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쳐놓은 함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목을 갖고 멀리까지 살피지 않는다면 그 술책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 옛날에는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였다. 하지만 요즘은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행복한 노후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시작한다. 늙을수록 자식에 연연하지 말고 자식이 잘 성장하여 독립하였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자식이 결혼해서 인사 오면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용돈을 주면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해야 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나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았어도 내 자식은 부모를 안 모시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노년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노인은 자식에게 돈을 다 물려주고 자신을 봉양하라고 하고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 돈을 받은 자식이 노인을 전혀 봉양하지 않아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 부자가는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 재산이 있다면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안 된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줘버리고 책임지라고 하면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노후에 검소한 것은 좋지만 궁색해지면 안 된다. 만약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에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재산이 많은 집들도 돈 때문에 싸움이 나지만 돈이 적은 집들도 남은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그러니 자식들이 싸움을 하고 원수로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눠줄 재산이 없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동보다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노후에 소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오래 산다고 하니 꼭 일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국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려면 경제력과 소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넷째, 한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정취를 느끼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작은 연못이나 조그마한 돌에도 안개와 노을이 깃든다. 경치를 즐기기 위해 먼 데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쑥으로 얽은 창과 대나무로 이은 집에도 바람과 달빛이 넉넉하다. 내 앞에 놓인 현실에 만족할 줄 알면 바로 그곳이 신선의 세계요. 만족할 줄 모르면 그저 욕망 가득한 속세일 뿐이다. 세상의 온갖 인연을 잘 쓰면 어디서나 생기가 충만하나 잘 쓰지 못하면 곳곳마다 살기가 가득할 것이다. 나이가 들고 나면 몸의 능력이나 활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주변에 보면 노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하고 무리하면서 과한 일을 하게 되어 병이 나신 분들을 보았다. 인간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생명체다. 노년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변화와 감소가 불가피하게 찾아온다. 이런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불가피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세상의 불변의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변화다. 자신도 변화를 겪고 세상도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젊었을 때는 변화에 적응하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변화에 둔감해지고 느려지기 마련이다. 몸은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도 정신은 변화를 따라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의 일들을 고집하는 사람을 속칭 꼰대라고 한다. 꼰대들은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들만 나무란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떠드는 사람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 노후에 고독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지만 꼰대가 되어 주변 사람을 모두 내쫓아버리는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 노년은 많은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된다. 현명한 결정을 하고 그에 맞게 산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좋은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또 노년에는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보다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스스로 내적인 만족감을 찾아야 한다. 불평불만인 삶은 불행만 찾아온다. 나이가 들어서 열정적인 활동이 어렵더라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내어 활력을 불어넣어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삶의 흐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년이란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 중 하나다.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찾는다면 노년은 그 어느 시기보다 소중하게 빛날 것이다. 5째, 고독을 즐겨라. 소란스럽고 번잡할 때에는 평소에 늘 기억하던 것도 멍하니 잊어버리고 청정하고 편안한 곳에서는 전에 잊었던 일도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러므로 고요함과 소란스러움이 조금만 나뉘어도 마음의 어둡고 밝음이 판이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빅터 휴고는 노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후는 더 깊고 평온한 내면의 여정이다. 이는 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노년이 되면 점차 일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신만의 시간이 늘어난다. 시간이 늘어나면 취미 활동도 하게 되지만 그 시간에 고독을 받아들이고 사색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어야 한다. 젊은 시절의 사색의 시간은 더 많은 성취를 하는 치열함이라면 노년의 사색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리와 통찰의 시간이다. 고독과 사색을 즐기면 내적 만족이 늘어난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노년이 되면 죽음을 위한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색을 한다는 것은 내면을 깊이 탐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색을 하게 되면 노년에 느끼는 성공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만족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 삶의 어려움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내적 조화를 이루는 것은 노년의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노년의 고독은 단순한 무료함이나 고난으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자식의 짐이 되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해보면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독립할 수 있는 마음 자세이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된 부부 관점에서 자녀란 눈에 보이지 않던 그들의 사랑이 사물화되어 나타난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인 동시에 상대방에게 귀속된 자신의 본성을 자녀에게 주입해 자녀를 확대된 자신의 일부로 편성하려는 욕망의 도구이다.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 자녀 또한 타인과 마찬가지로 나와 구별되는 하나의 개인임을 인정하는 부모는 매우 드물다. 자녀를 개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자녀를 향한 애정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부모도 많다. 자녀를 나와 동등한 개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녀도 그에 대한 상호 반응으로 부모를 개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서로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식을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정신적인 의존에서 독립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노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의존하지 않는 삶에서 온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홀로 되는 법과 현재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작하라.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당신의 삶은 점점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